이게 이제 이 차도 실제 살짝 속을 좀 훑는 기능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 거사님이 밖에서 드셨던 차처럼 확 심하게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이게 손이 뜨거운 솥에서 손이 여러 번 가니까 그것도 떨궈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껴요. 일반 사람들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맛과 향은 또 거의 다가 이 차를 좋아해요. 외국 애들도 차 봉사하는 애들도 여기서 차를 마시면은 덕금차 그래요. 이게 덕금차거든요. 아, 여기 지금 마시는 게? 예, 이제 밖에서는 녹차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덕금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하게 따라서. 오신다는 분들 7시쯤 오신다고요? 5분만 더 가야 되는데. 어디서 계시는 분은 어디신데요? 전 천안이에요. 네. 제가 이제 올해는 그 지리산에 있는 그 사찰들을 좀 순례하면서 네. 그 이제 일종의 뭐 반답사 반순례 기행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사찰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리산에 있는 그 화엄사, 네. 선운사, 네. 연곡사, 어제는 쌍계사를 했거든요. 네. 칠부사, 아, 그쪽은 이제 남원의 실상사, 예. 지지난주 살폈죠. 백장나무, 독송사, 아, 대원. 많이 다니시네. 선풍기 좀 칠까? 이런 이제 5월달에 왔다가 다시 두 번째 방문. 네.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차를 잘 모르고 나서 차가 몸이 차가워지니까 산 사람은 안 마시고 네. 저기 속 쓰리니까 안 마시고 뭐 해서 안 마시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차를 마셔가지고 좋아진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하고 안 마시고 있으니까 그 차에 대한 지식이 잘못 전해지고 전달되어 있어요. 차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저는 중요시 되는 게 차를 마시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근데 차를 마시고 나서 몸에 독이 해독됐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꼈을 때 많이 체험했죠. 20년 동안 만들어서 먹으면서. 피부 좋아졌고, 혈관 나이 젊어졌고, 그 차 만들기 전에 본 사람이나 지금 본 사람이나 왜 얼굴이 안 변하냐고 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 마셔서 김이 없어지는 사람 왔으면 되는 거. 아토피에도 좋아지는 거 그만 됐으면 고 이게 차가 피를 맑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피가 맑으면요, 웬만한 성인병들은 다 없어져요. 피들이 전부 다 끈적여서 그러니까. 피가 끈적하니까 고지혈증 생기고, 심하면 고혈압 생기고, 뭉친 피들이 있으니까 심근경색 생기고,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또 피가 무거우니까 하지정맥이 생기는 거고, 전부 다 그 피에서 와요. 그러면 이제 제 좋은 소리가 정약윤이나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차를 네. 좋아했던 것도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마시는 사람도 몸이 이제 마시고 나면 개운하고 정신 바짝 나고 하니까
그런데 왜 전해지지 않을지 그런 그 스님 말씀이네요. 우리나라는 아니 전해진 게 아니고 그 유교 사상이 생기면서 사문화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래 오히려 잡념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 자, 고려 말까지는 예. 우리 명절 때 그 차례 그러잖아요. 예. 차로서 예를 울리다 해요. 예.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정도전이 이성기하고 나라 개혁하면서 사문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제가 예.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남한테 이제 차를 막 장려하지 않고 스님들은 그냥 드셨던 거고.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들은 드신 거고. 아, 김정희처럼. 그렇죠. 하여튼 그 김정희하고 추가 김정희하고 초이선하고, 초이선하고 네. 이렇게 그 서간 오간 거 보면 그 뭐 추가 김정희가 초이선님한테 무슨 애걸복걸하듯이 네. 차를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차를 사맛을 아니까. 어. 근데 일반 서민들은 굳이 다른 이렇게 건 아니고 거기가 여기다 버렸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초이선사하고 추가 김정희 그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네. 추가 김정희 이제 유적지를 다니면서 네. 지금 이제 우리 절 이렇게 사찰 수리하듯이 네. 해가지고 이제 뭐 부끄럽지 않게 조그만 이제 그 값싸게 써는 책을 냈는데 그 두 분이 그 정말 그 어떤 뭐랄까 신분이라든지 네. 종교의 벽을 넘어서 네. 이렇게 맺어지게 된 계기가 차로 네.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오늘날 치면 굉장히 뭐 학식도 높고 네. 신분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제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부담 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주고받은 모습을 보고 아주 꽤 제가 감동받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차가 굉장히 재료는 차이가 하나잖아요. 차라고 하는 것은 차나무에서 딴 것만 차예요. 우리가 감잎, 뽕잎도 차 그러는데 그건 차로 치면 안 돼요. 차나무에서 딴 것만 차예요. 근데 이 차나무에서 딴 잎 하나가, 잎 재료 하나 가지고 맛은 수만 가지 맛을 변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온도에 따라서 차맛이 달라지고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고 토양 차가 자라는 토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차맛이 또 달라져요. 이게 날마다 새로운 물 가지고 새로운 얘기가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게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차를 9번 덮는 게 부중국포에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조유선사께서 차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차를 원래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저는 이제 왜 그때는 그렇게 했냐? 차를 싸놨어요. 근데 계속 비가 와.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눅눅해지. 네, 그럼 빨리 만들어야 돼. 솥에서 빨리 건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건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솥에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제가 차를 여러 번, 이 차하고 청차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는 솥에 여러 번 들어가요. 그리고 떫은 맛이 좀 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딴 잎만 갖고 이 차를 만들어요. 막과 향은 이 덕금차인데, 편안함은 제가 만든 차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속이 편안함. 근데 청차라는 게 있어요. 걔도 덮거든요, 한 번. 걔는 속쓰림이 없어요. 한 번밖에 안 덮었는데요. 이 덕금차보다 속쓰림이 덜합니다. 그 스님이 잘 덮고 계세요. 아니요. 차는요, 차가 자라나는 차밭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기교를 부려서 이제 이 맛도 내보고 저 맛도 내보고 하는 그런 형국이죠. 차 본질의 맛은 차 앞에 있어요. 차나무에 자라는 환경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그 어류들의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이렇게 자연산이 좋다, 네. 양식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차도 이렇게 그 우리 구층암 뒤에 있는 좀 야생차하고 이렇게 재배하는 차라고 하나요? 네. 그 차가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밭에 차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조용하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밭에 차에서 딴 차를 갖다가 집에 가졌으면 저는 버리지 말라 합니다. 마시라고 꼭 합니다. 안 마시는 것보다 차에 일반 물보다 차물을 마시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차이는 있어요. 이제 한 번 넣어갖고 여러 잔 나오거든요. 여기 거는 밭에 차는 한 30잔 나오고 말아요. 아, 저 열거지더라고요, 물이.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각자가 본인들이 겪어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은 내 차가 우수하다고만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드시는 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차를 뭐 하동이나 이런 그 저쪽 더 남쪽에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네. 이렇게 그 차 마시러 여행도 가고 그런 네.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차가 떫고 그런 걸 다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원래 차가 떫은 거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둘을 무려 30년 이전에 스님들의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은 스님들도 차 많이 안 마셔요.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네.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커피가 누라서 커피에 빠졌다 아니에요. 차가 떫어져 갖고 속쓰림을 만들어내니까 마시고 나니까 불편하니까 차를 안 마신 거고 차 대신에 이제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에 빠진 거죠. 원래는 차 네. 제대로 된 차를 못 마셨다는. 이게 사라졌죠. 제대로 된 차들이. 왜? 수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수확을 편하게 하면서 나무를 자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네, 줘가지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 저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조심스러워요. 시중에 이제 밭에서 만들어진 차들은 그럼 못 먹을 거냐? 아니요. 그래도 일반 물 마시는 것보다 찬물 마시는 게 낫다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처음에는 안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그 얘기를 함부로 안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어떤 뭐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피해주기 싫어서. 근데 이 좋은 차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가 차를 마시면 피를 맑게 하는데 이 얘기 안 하면 안 마실 거 아니에요. 밭의 차도 마시면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떫음이 강해가지고 속쓰림을 만들어내요. 그것만 안화시켜서 먹으면 되거든요. 우유차 만들어 먹으면 돼요. 우유차. 우유를 넣어가지고. 네. 그럼 떫은 게 이렇게 좀 진화가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선생님 우유차 하니까 얼른 못 알아듣겠죠. 네. 밀크티 하면요 얼른 알아듣겠죠. 그건 말이 달라요? 영어하고 한국 말하고. 말이 다르네요. 뜻이 달라요? 아니요, 뜻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밀크티는 많은데. 우유 섞은 차. 우유차는. 근데 우리나라 차에다가 우유 타 먹으면 뭐해? 그러는데 밀크티 하면 맛있어요 그래요. 그렇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본질을 못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님들이 차를, 저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게 된 계기도, 그 아까 스님이 고려 시대까지는 이제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숭이 옥부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차 문화가 이렇게 좀 그렇죠. 쇠퇴하게 됐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차를 계속 이렇게 유지했던 거죠. 하셨다. 네. 그럼 이제 스님들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정신도 맑게 하거든요. 수행하는 네. 데 정신을 맑게 해서 네,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김정희하고 초이선 글 읽어보면 다선일이여 다선일미 그런 얘기가 그렇죠. 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마셔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마신 사람은 알 수 있죠. 아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네. 차나무 성질이 그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 뿌리가 하나예요. 이게 한 5년 자란 거거든요. 네. 큰 게. 네. 뿌리가 붉은 뿌리가 하나예요. 이게 차나무라고요? 네, 차나무 뿌리 여기서부터 뿌리예요. 그래요? 네. 뿌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요? 네. 산만함이 없어요. 그냥 성질대로. 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간다고요? 네. 그래서 땅에 그 어떤 비, 지기를 먹고 지기를 먹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차가 여기에서 오는 기운들이요 굉장해요. 그걸 이제 아는 사람도 빨리 알아차리는데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못 알아요. 저는 그렇게 깊이 박힌다는 건 좀 처음 봤네요. 그냥 저렇게 포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도. 이게 이제 좀 큰, 이건 더 오래된 나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뿌리란 이게 말이에요? 뿌리예요. 뿌리가 더 굵어요. 그리고 더 길고. 네. 보편적으로 일반 나무들은 여기가 더 굵습니다. 그렇죠. 예. 땅 지면에. 예. 그리고 뿌리가 되게 흩어지고, 가지 흩어지고, 가지도 이렇게 이제 커갖고 차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가늘잖아요. 그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뿌리가 굵어지고 위에 가지는 또 약하고. 하여튼 지기를 굵어지면 충분히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차 모르는 분들한테 아주 그저 시청 같으시네요. 그래서 그만큼 차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차갑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네, 순환을 시켜줘요. 열이 있는 사람이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열이 차는 거거든요. 그걸 불어서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열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리상 차갑다는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들으면 차갑게 하면 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해롭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순환시켜주니까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해보죠. 그 한약을 먹고 그럴 때도 녹차그런 걸 마시지 말라고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의 가장 느끼는 성분은 뭐자고? 지기요. 해독. 독을 해독해요. 네. 약성분의 성분을 그때 해독해버립니다. 저기 한약도 일종의 나름은 독이에요. 독성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걸 마시지 말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에 꼭 그 사람한테 급한 약 성분이 필요한데 얘가 들어감으로써 그 약의 성분을 중화시켜버려요. 그 약효를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죠. 그 원리가 그렇군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좀 차이를 두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뭐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다선이래 쓴 적은 했는데 네. 사실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네. 체험을 제가 안 해봐서 네. 쓰면서도 야, 이게 제대로 쓰는 건가 이게, 그런 네.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음. 입에서 맛과 향 먼저 보고 맛을 봅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몸에 퍼지는 걸 봐요. 음. 근데 향을 보면 안 돼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입안에 향기가 돌고 뭐 이렇게 그건 자연스러운 표현인 건데 어, 몸을 느껴야 돼요. 음. 몸 느끼면서 나중에 향도 같이 느껴야 되는데 향 먼저 느끼고 끝내버리니까 선을 못 보는 거죠. 우리 지금 선생님 차 드시고 몸이 따뜻하게 데워졌는가 안 데워졌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차 아예 약간 마시면 이게 여기가 좀 네. 약간 따뜻한 기분이 있어요. 그런 기운들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차가 내 몸에 들어가서 배부터 시작하고 따뜻하게 어떤 차는 아래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데는 위에 차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면서 그 우리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내 몸을 알아가는 거 그게 선 아닌가요? 그럼 이제 뭐 무슨 윗바산에서 몸 관찰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네. 관찰을 네. 차 마셔가면서 그래서 이제 관찰하면서 터득을 해야 네.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차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 물 부었냐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지고 차를 만들 때도 얼마나 강한 불이냐 약한 불이냐 차 맛이 달라지고 불이 들어가냐 안 달라지고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 사람들 다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 차도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걸 알아가는 것도 나름 선이거든요. 공부잖아요. 이게 차하고 제 차라고 하는 그게 네. 그 먹거리가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네. 내 몸을 이렇게 작용시키는지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렇죠. 관찰을 네. 하는 것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밖으로는 이 차가 뜨거운 물 온도 얼마냐에 따라서 차 맛이 변하는 것도 공부인 거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얼마만큼 셌냐 약했냐에 따라서 차 맛이 또 달라요. 수만 가지 재료 하나로요 수만 가지 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 이렇게 독특한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지금 막 차 만드는 거에 막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 맛이 나고 이 향이 나는구나. 몸의 기운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아직도 알아가죠. 이제 보편적으로 크게는 이제 발효차고 청차라고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만드는데 나머지는 또 다르게 더 막 해봐요. 그러면서 그 변화를 아직도 공부해 가고 있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발효차를 많이 마셔요. 네. 저기 문제 저는 이제 천안에 그 각원사 불교대학을 다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불교대학 졸업하고 이제 포교사 시험 봐서 이제 네. 합격하고 이제 네. 그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4분이 계세요. 네. 요번에 그 불광이라는 그 잡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화엄사가 특집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제 첫 번째 유군자라고 네. 그분이 그 각원사 불교대학 교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순천대 이렇게 연구 교수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받아보는데 보니까 저를 가르치는 분이 이 특집의 제일 앞에 부분 이제 문화재 소개하는 거, 화엄사의 문화재 소개하는 거. 아마 책은 있는데 안 봤어. 그걸 쓰셨더라고요. 저 책은 가져왔는데 이번에 나와서 이제 나도 가져와갖고 구축하면 어디에 나왔나 싶어서 한번 보다가 지금 뭐 제대로 못 봤어. 시간이 없었어. 저는 지난번에 여기 3월 21일인가 여기 화엄에 이렇게 콘테스트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왔었어요. 네. 몇 년 전에 친구랑 이렇게 화엄에 이렇게 콘테스트 안 할 때 네. 그 찍었던 게 오래 기억나는데 네. 마침 또 콘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네. 잘 됐다. 어차피 지리산 사찰을 이렇게 올해
같아요. 순리할 거니까. 음. 그때 왔다가 이번에 다시 온 거죠. 그때 오니까 그냥 막 이렇게 그걸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죠. 그 불광이란 책 보니까 앞에 부분 스님들 이렇게 대담하시는 거 보니까 사성왕 주지 스님도 대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26만 명이 왔다고 써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나 많아. 책을 꼼꼼히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납작하면. 아니, 스님들이 그런 걸 다 아시니까, 이제, 안 보셔도 되죠. 저는 네. 이제, 초보자라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네. 읽어보는 거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하나하나 네.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 차를 그냥 기호식품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 물 마시듯이 네. 자주 드셔요. 그러면 몸에 피를 맑게 하는데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마실 필요 없고 연하게 해서 물처럼 드시면 더 좋아요. 이게 보이차를 마셔도 좋고, 이런 그렇죠. 발효 보이차를. 이렇게 이제 드시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제 어느 게 좋다라고 구분이 돼요. 그 몸에서 이제, 네. 밖에서 보이차가 좋다, 녹차가 좋다, 뭐 발효차가 좋다 그 얘기는 무시하시고 드시면서 본인 경험으로 본인의 이 차를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차를. 지난번에 3월 달에 왔을 때, 네, 이제 여기 봉사활동하는 보살님이 네, 아마 이 차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발효차를 아마 느끼한 네. 차를 주는데, 그때 굉장히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차도 있구나. 또 이것이 몇 년 묵으면 또 묵은 맛이 나면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약간 단맛도 있어요. 단맛이 있네요. 네. 저기 외란대지만 스님한테 스님을 뵐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이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저는 불교를 한 지는 한 20년 넘었어요. 예. 넘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차를 배울 때처럼 수박 거달기로 이렇게 배우다가 이제 이렇게 템플스테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수련회 그러면 또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 퇴직하고 이제 학원에서 불교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그랬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막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큰 줄기 있잖아요. 네. 우리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도 큰 틀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이제 깊은 걸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인데 처음에 방향을 딱 잡아주잖아요. 초중학교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그대로 애들이 이제 그거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미적분도 배우고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좀 어려워요. 초기불교, 대승불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행법이 막 다 다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질문했잖아. 문자 때문에. 문자요? 글 때문에. 글을 쫓아가니까. 부처님 당시 글 없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구어로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지금은 대승이랑 소승은 얘기하는데 대승의 소승의 본질을 보지 않고 글로서 보고 글을 풀이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글로밖에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주려면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거사님은 부처님이 지금까지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거사님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서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에요? 저는 이제 불교 공부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전생담이라든지 본생담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처럼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29세에 출가하셔서 네. 6년간 고행도 하시고 네. 하다가 중도로 이렇게 네. 깨달으시고 네. 그걸 뭐 이렇게 오비구한테 그 최초 네. 이제 설법하시고 네. 설법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 네. 이렇게 자. 흘러나가서 오비구한테 네. 하셨던 얘기 혹시 뭔지 아세요? 사성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연인들 아니요, 그 이전의 얘기를 했어요. 그 초전 법문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네. 시다르타가 네. 저기서 온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다섯 비구는 네.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예. 다 신용을 다 받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예, 예. 다섯 사람도 아무 얘기 안 했고, 네. 시다르타도 부처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시다를 아니 부처죠. 예, 부처님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용을 다 받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뭐 시다르타로 이렇게 곧다고 그러지 말라 그런 이와 같이 자유를 얻었다예요. 음. 사성제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성제나 뭐 아까 뭐라고 내가 문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연기법. 예.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예.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이 자유를 얻었다예요. 그게 해탈인 거. 그러죠. 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해탈이죠. 사람으로 안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탈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대부분. 그러니까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알쏭달쏭. 네. 저는 자유에 있습니다. 천만에 난 이와 같이 자유를 얻었다 했거든요. 그럼 자유를 어떻게 얻었을까? 어떤 그 구속하고 있던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번뇌라든지 그런 것을 다 내려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문자에는 욕심대 내려놓고 번뇌대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번뇌라는 본질도 알았고 욕심이라는 본질도 알았고 삶과 죽음의 이치도 알았고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졌다라는. 자, 거사님 여기서 천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서 가요? 혼자 알아서 가요? 제가 알아서 가지. 그럼 자유롭죠? 내비 도움을 받지만. 네. 그러니까 자유롭죠? 네. 모르면은 물어가야 돼요. 자유로워요? 답답하지. 그렇죠. 자유롭지 않죠. 이게 부처님은 다 아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열애 싶어지면 정견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알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알면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한테 인사 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이 하는가 알면 돼요. 내가 화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하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요. 근데 지금 문자풀이 하잖아요, 지금도 얘기하시면서. 문자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도 배웠기 때문에. 네. 문자풀이. 다른 표현 방법을 모르니까요. 네. 문자풀이 했기 때문에 문자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자에 맡긴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그 초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은 그 오랫동안 손금도 닦았다고 그러고 네. 이제 그 치열한 정리, 요즘 말로 치열한 정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시고 네. 그러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네. 자유를 이렇게 얻었다 그렇죠. 하고 네. 비구한테 최초로 설법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하신 대로 따라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야죠. 내가 그러니까 가장 아까 얘기했던 똑같아요. 내가 남한테 인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가는 거, 내가 남한테 화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걸 알아가는 거, 짜증냈을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고, 곡물을 심었을 때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자라는 과정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문자화 시대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의 문자를 갖다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초기불교, 대승불교라고 굳이 구분해 놓은 것을 구분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면 네. 저는 이제 그 굳이 구분했을 때 대승불교 거를 쭉 이렇게 수학교를 보다가 네. 막 도무지 아리송해서 네. 초기불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봤더니 네. 아 이게 굉장히 또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이해가 좀 문자적으로 손님 말씀대로 이게 좀 넓어지긴 했는데 네. 이게 그래도 이제 여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빠 이제 글만을 집중해서 글자를 풀이하려 하지 마시고 거기 더 한번 이게 세상 보는 이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마저도 안 보여요. 멀리 놓고 보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제가 체득하는 수밖에 그래. 없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문자로는 내가 별로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소승은 내가 나 자신을 일깨워나가는 거고 대승은 여러 사람들 같이 다 깨우쳐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승에 다 깨우쳐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소승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나를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건 저는 또 좀 이해가 돼요. 네. 남들이 나 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남들이 나한테 짜증나게 하면 화내잖아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치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짜증나게 뭐 짜증나는 말을 했는가? 그럼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왜 짜증나는가? 그 이치를 네, 그걸 알아야 돼. 돼요. 저 사람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게 대승이에요. 소승은 내 마음만 다스리면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 네. 저 사람이 짜증을 냈을 때 왜 나왔는지 그런 거 이해를 네. 내가 하는 게 이제 그렇지. 소승이고 이제 아니 대승이죠. 대승. 네. 그럼 소승은 그 소승은 이제 내 나의 몸만 알아가는 거고 내 감정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승은 저분이 그렇죠. 왜 이렇게 그 짜증을 낼까? 네. 또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냈을 때 나는 어떻게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이제 저를 바라보는 거. 양쪽을 다 바라보요. 그게- 크게 바라보는 거. 그게 대승이다. 네. 말씀이십니다. 소승은 말 그대로 좁게 바라보는 거고 적은 공부하는 거고 대승은 큰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절에 가 보면 그렇게 해서 깨달았던 라고 하는 뭐 하라한들 하는 네. 나한전들 네. 해놓고 네. 그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음, 그건 이제 감사함의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나 우리한테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인사 없이 그 인사를 하면서 내가 하심을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 이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나름대로 가기 편하게끔 계율도 정해진 거고 그래요. 그런데 계율에 매이지 않고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좁게 공부한 적은 그걸 보시면 개금치변인가 뭐라고 써 네.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너무 나쁘게 얽매이지 마라. 네. 근데 우리는 글자에 매이고 어떤 규율에 매이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 중에 있어요. 고정된 정해진 법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정해진 법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법에 끄달려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 경제 오른 사람만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그런 단계들은 이 정도 알면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공부를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못 가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힘들게 뭐 문자를 풀이해서 다 몰라가면 힘들고 쉽게 보면 또 쉬워요. 하여튼 제가 이게 문자로 보고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런 정통도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네. 처음에 접할 때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접해서 그런 네, 거예요. 그러죠. 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이 뭐 예를 들면 법정 스님 같은 분들 다른 분들 쓴 이 책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부처님은 어떻게 보냐면요. 음. 가장 큰 나를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 그리고 저는 종교는 뭐냐면요. 모든 종교 다 합해서 뭐 천주교, 성경 다 모아서 하나로 종교 그러잖아요. 예, 예. 올바른 가르침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종교에서 나쁜 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음. 근데 올바른 가르침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차별한 적, 차별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전달자들이 문제인 거죠.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나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누구냐의 문제예요. 자, 나도 신이고 여기도 신이에요. 나 위에 믿지 말라. 그럼 차별이잖아요.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나가 나열버리면은 나 위에 그 누구도 믿을 게 없다. 그 당사자. 그렇죠. 그걸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청상천하 유아독전. 그래. 내 세상은 탄생계. 내가 있음으로써 내 세상이 존재한다. 내가 없으면 없다. 같은 뜻이에요. 그 같은 뜻이라고. 네. 근데 그 기독교 신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아니요, 일부는 덜어는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죠.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영어권에서 우리나라도 불어오면서 그게 더 강해졌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냐? 제가 영어도 모르는데요. 대충 하도 이제 물어봐서 이제 알아요. 이 신자가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표현력이 굉장히 커요. 넓어요. 다양하죠. 다양하죠.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고유의 신은 나 자신, 목신, 예. 당신 같은 신을 씁니다. 영어의 신은 아니에요. 이것만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가 풀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에서는 신자는 모든 생명체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신, 바위 신, 사람 신, 동물 신. 학창 시절은 그 애니미즘이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해버렸. 기억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영어에서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은 번역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 풀이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잘못 풀이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끌던 사람들도 이게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기가 다 강하진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규칙되게 살면은 편하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초등학생처럼. 너 남한테 인사하고 살아. 그럼 너도 나한테 인사해요. 인사하니까 인사하거든요. 거기에 내어버린 거죠.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주인. 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될 거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거냐?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죠. 종으로 살 건지, 주인으로 살 건지. 그래서 제가 책 보다 보니까 수차작도 그게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가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게 진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 흘러가는데 어느 흐름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행동 그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알아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진정한 주인이에요. 근데 독불장군 그런 아니요 아니고 그런 개념 네, 아니에요. 그런 대중들하고 같이 다대 내 중심을 갖고 같이 흘러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러면 15도에서 마지막 이게 대중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단계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대자유를 얻어서 네. 그 대중 쪽에 들어가도 나를 잃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네. 그런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신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사시나요? 맞아요. 음. 고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셨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이해는 근데 못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생명체도 제가 보니까 남을 위해서 안 삽니다. 그렇겠죠. 네. 아까 이 식물들도 보면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놔두쳐요. 나무 자라고 있잖아요. 식료풀 가서 덮어요. 가고 나무 고사시켜요. 차나무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음. 그 햇빛 못 붙네 가지는 죽어요. 그렇죠. 햇빛 잘 보고 가지는 살고 튼튼하고. 그러다가 한겨울에 하면 또 다 얼어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큰 나무가 없는 게 겨울 때문에 큰 나무가 없는, 큰 차나무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 추워서요. 예. 그게 차나무 성질이기도 해요. 음.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온 나무를 다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려고 막 자, 죽을 때 되면 이제 얼른 포기하고 또 새롭게 날려고 해요. 그래요. 예. 차나무 성질이. 예. 일반 나무들은 큰 나무들도 한겨울에도 한파가 전부 안 얼어 죽잖아요. 예. 차나무는 큰 한파가 오면 가지가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럼 또 새 가지가 나와요. 그 내가 죽고 예. 또 다른 가지를 만들어 내는 거죠. 다른 가지는 예. 그 풍창이 노래처럼 내가 죽고 네가 산다는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나무가 가장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따뜻하니까 얼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 올해 차나무가 쑥 컸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계속 더 크겠네요. 그렇죠. 한 몇 년은. 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진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따뜻한 운남 쪽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감나무처럼.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거기 겨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커나간 거죠. 우리 겨울 때문에 나왔다가 죽고 났다 죽고 그래서 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보이차 살아간 그 집에 그 주인 되는 분이 거기 중국에서 막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이만큼 큰 차나무가 네. 그 이렇게 막 수백 년 된, 막 네. 600년, 700년 네. 된 차나무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딴 거라. 네. 그래서 아주 약효가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되는 그 기운이 있어요. 땅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뿌리가 네, 더 깊이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차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차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전야경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만 계속 스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마시고 그러면 아마 크게 흥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제 책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정약은 우선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런 있어요. 내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을 안 마시고 그렇지. 덜 마시고 차를 더 많이 마셨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훨씬 더 이렇게 차 마시면 머리가 또 맑아지고 술은 혼탁하게 하는데 어느 게 낫겠어요. 그래. 네. 너무 쉬운 얘기를 했나 그 양반이? 뭐 쉬운 얘기도 아무리 쉬운 얘기도 뭐 따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이 얘기하면 막 그럴듯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 좋은 차를 안 마시고 술 먹고 당바싸움 하고 그게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많이 마셨으면 하는 게 항상 제 바람이죠. 근데 스님은 차에 좋은 것을 터득 하셔서 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죠. 그 누가 와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그 차를 마시면 좋다는 것을 좀 약간 이렇게 건머처럼 네. 이렇게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네. 이렇게 체득을 못하고 하여튼 많은 분이 좋다 네. 하니까. 네. 근데 계속 마셔보면 느껴집니다. 비교해서 또 다른 차고 막 비교해서 먹으면은 이게 낫다. 또 그 이 차보다 또 이게 낫다. 이렇게 찾아져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어서 맛있어야 맛있는 거죠. 나는 짬뽕 좋아하는데 그 거사님은 짜장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짬뽕 맛있다고 따라와요. 맛없는데 이거 왜 맛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 쌍계사 들렸는데 쌍계사도 그 보산스님이 예. 그 야생차 그 제대 예. 시베지라고 예. 하는데 그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다라고 예. 차 시베지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게 그 뭐야 부칭함 뒤에 있는 그런 그 화엄사에 있는 야생차하고 거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차가 그 차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같이 생각합니다. 어. 저는 시베지는 잘 논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 또 이렇게 그 뭐야 길을 보니까 초이선사 예. 만어스님이 예. 만어스님 고산스님인데 길이 예. 있고 예. 그 뭐 대령 예. 대령궁이 처음 들어갔다고 예. 하면서 그 쌍계사에서 이렇게 시대했다고 써 저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잘 논하지 않는데 굳이 논하자면은 저 차트 주고 안겠어요. 좀 우리 거 줘봐. 자, 이 거짓 논하자면 우리 이제 3층 사가 석탑이잖아요. 아야야야야. 여기가 이게 조그마한 게 차를 올렸던 차를 올렸어요. 차 올린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령공보다 한 70년이 더 빨라요. 아 그래요? 네. 635년에 조성됐어요. 근데 이 탑은 연기조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연기조사가 이 탑이 왜 이렇게 조성이 됐냐? 자장육사께서 635년에 조성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자장육사께서 왜 이 탑을 조성했냐? 연기조사가 굉장히 효심이 지극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항상 차를 어머님한테 대접했어요. 그게 큰 효심이어서 그거 효심을 받들자 해서 조성했어요. 그러면은 이 탑 이전에는 연기조사가 있었고 연기조사 이전에 계속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 더 시대가 더 빠르죠. 근데 시베지를 논하자면은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사사도 삼층석탑화 이렇게 예. 이야기를 많이 예. 이렇게 만들어 네. 지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그분들 안 오시네? 뭐 얼굴 못 보고 그냥 가봐야 되겠다. 오늘 스님한테 귀한 시간 제가 뺏어가지고 어이, 별 좋은 말씀. 말씀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나 움직이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화엄사도 지난번에 왔었는데 또 한 번 보고요. 예. 이제 천은사도 또 갔었는데 또 한 번 들렀다 예. 하고 만약 늦으면 하룻밤 더 재워주세요. 그러시죠.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좀 나가서 스님 좀 병간을 좀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몇 시에 올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고단도 옮긴 올라가 보고 예. 차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성산대까지 차 끌고 가고, 거기서 차 세워놓고 이제 왕복 2시간은 걸어야 됩니다. 성산대까지가 차를 할 수 예. 그 있고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2시간 왕복 2시간 예.
속편중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보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라도 이렇게 쓰니까 깊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사찰에서 절에서 네. 좀 이렇게 템플 대부분 하면서 좀 네. 묵어가면서 네, 좋죠.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거의 템플 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